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좀 그래프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화면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넓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죠. AI라고. 요거는 이제 지능적인 요소가 포함된 모든 기술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대중적으로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로봇 뭐 이런 것도 얘기할 때도 인공지능인 거고, 뭐 자율주행이든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 얘기할 때 이제 뭐 지능적인 요소가 이제 포함된 다양한 영역을 지칭하려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다 혹은 AI다라는 용어가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그 인공지능의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 약간 프로그램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기계학습 혹은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찾는 기법, 뭐 알고리즘을 얘기하는데 좀 이따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죠?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이란 용어보다는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학습과 관련된 구조 만들 때에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학습하게 하는 걸 딥러닝이다라고 합니다. 이 딥러닝은 최근에 좀 많이 발전을 하면서 또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거죠. 머신러닝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에는 딥러닝 말고도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뭐 의사결정 나무, 그다음에 뭐 SV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좀 더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많이 강력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용어가 좀 많이 더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책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넓은 의미의 용어이고 좀 더 개발 중심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딥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앞으로 계속 영상들을 나갈 때는 이제 머신러닝 쪽으로 좀 가보게. 즉,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프로그래밍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막 얘기하는데 결국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뭐 그 수많은 진짜 뛰어난 전문가들 수준에 그까지 가는 거는 좀 많이 걸리겠죠. 걸릴 텐데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적으로 좀 접근해서 뭐라고 그러죠? 제 표현은 이겁니다. 이제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이라는 저 바다가 있다면 저는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디까지냐면 그 바다의 이제 입구죠. 해변가까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안내해 드려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머신러닝 적으로 뭐 용어는 그때그때 가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머신러닝이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찾는 기법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르게 좀 이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데이터죠.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이 인풋 아웃풋으로부터 모델이라는 게 결국 함수 펑션 혹은 규칙 룰이거든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 데이터로부터 펑션을 이제 도출하는 거. 그게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그럼 요 개념 자체보다는 요 반대로 좀 가볼게요. 오히려 익숙한 걸 하고 이제 요 개념을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경우는 인풋과 펑션을 통해서 아웃풋을 도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와 규칙, 펑션, 함수를 통해서 아웃풋이라는 값을 도출하는 거죠, 엑셀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엑셀에 x는 2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집어넣으면 우리가 엑셀이 계산해서 y는 7이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전의 세계는 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풋 넣고 펑션 넣어서 아웃풋이 뭐냐? 사실 계산기죠, 계산기.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한다는 게 주로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머신러닝은 말씀드렸듯이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펑션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과 비교해 보자면 이거죠. x는 2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y는 7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2고 y는 7이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우리한테 도출해 달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뭘 원하는 거냐면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저 펑션 규칙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러니까 계산기와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이걸 해주는 겁니다. 단순 계산기의 역할을 넘어서 데이터, 인풋, 아웃풋 데이터로부터 그 규칙이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비유해보자면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도출해 달라. 그리고 그게 머신러닝이고 그게 가능한 세상이 된 거죠. 사실은요, 이제 약간 통계적 지식으로 조금 보완하고 비교해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뭐 통계 방법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갑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통계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비교가 이제 되는 거니까. 자, 사실은 기존 통계 방법,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머신러닝 얘기 이전에 통계 방법은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오래됐죠. 그래서 사실 기존 통계 방법도 지금 말씀드리는 머신러닝처럼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로부터 펑션을 도출하는 거였습니다. 회귀 분석이 대표적으로 저거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동스러운 뭐죠?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계산기 영역을 벗어나서 이게 돼라고 약간 이렇게 놀랍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사실 그게 지금 된 건 아니고 옛날부터 가능했어요, 사실은. 통계 방법이라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머신러닝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하게 되는 이 이유는, 자, 분명히 통계 방법과 다르니까겠죠. 똑같았다면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자, 어떤 게 다르냐면 통계 방법을 이제 하신 분들은 좀 충격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기존 통계 방법은 도출하는 저 펑션이 신의 영역이라고 불렀죠. 제가 비유했던 저 펑션을 선형으로만 주로 이제 해왔던 거죠. 물론 비선형 조금 있지만 좀 다릅니다. 차원이. 그래서 기존 통계 방법은 거의 선형 펑션 중심으로만 해왔다면 이제 머신러닝 이 방법은 비선형 펑션이 가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선형은 이제 직선입니다. 선형은 직선이고 비선형은 뭐 곡선이다라고 보면 되죠. 꺾인 선이든 뭐 곡선이든. 자, 지금 이렇게 말로만 또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자 보세요. 그림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는 까만 점들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이 까만 점들이 데이터죠. 결국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이라는 목표를 이제 위해서 할 때 기존 통계적 예측은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예측하고자 할 때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모형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형이 도출하는 모형이 직선입니다. 직선으로만 됩니다. 약간의 비선형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대세적으로는 직선이잖아요. 거의 선형으로만 직선으로만 이제 갔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고요. 오차 당연히 발생하고요. 그죠? 그런데 머신러닝 방법은 이 머신러닝적 예측이라는 거는 비선형, 즉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낸 꺾인 선으로 제가 지금 나타냈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지나가는, 즉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존 통계 이 파란색, 이거는 직선인데 머신러닝은 이 빨간색인 비선형이 가능하다. 당연히 훨씬 더 설명력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설명력이 100%죠. 다 지나가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기존 선형과는. 자, 우리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의 목표죠. 예측도 있지만 하나 더 대표적인 게 또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분류. 요것도 보시면 이 뭐죠? 녹색 점과 노란색 점, 이 데이터죠. 녹색 데이터, 노란색 데이터를 분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존 통계 방법적 분류는 선형, 즉 직선만 되니까 이렇게 분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녹색과 노란색을 완벽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직선 가지고는. 여러분들 뭐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이 데이터 가지고 직선으로 뭐 어떻게 걷든 녹색과 노란색을 완벽하게 나눌 수 없을 겁니다. 그게 기존 통계적 방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선형이다 보니까 직선만 그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머신러닝은 빨간색이죠. 빨간색 곡선. 요렇게 모형을 선을 그어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과 노란색을 완전히 다 완벽하게 나눈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예측하든 분류하든 직선이 기존 통계적 방법으로는 직선이라는 그 한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머신러닝은 비선형이 가능해지면서 직선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모든 녹색과 노란색을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어마하죠. 네. 저는 뭐 당연히 베이스가 통계 방법 쪽의 베이스로 약간 그죠?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바람이 불면서 인공지능을 좀 공부를 해보다가 만났던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 이러면 통계 방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나? 라고까지 그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 통계적 방법론을 이제 이렇게 저처럼 해오신 분들은 저와 똑같은 비슷한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니신 분들도 그냥 그림 보면 이해되죠. 아,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당연히. 비선형이 훨씬 좋죠.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가능해졌느냐? 머신러닝은 이게 왜 가능해졌느냐?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용어는 어라 싶지만 진짜 이거 대단,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장난 아닙니다. 뭐냐면 머신러닝은 시행착오로 해요. 시행착오 하니까 더 안 좋아 보이죠? 하여튼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시행착오적 방법으로 갑니다. 요거의 다른 말은 저는 어림짐작이라고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 인공지능이라는 거 사실은 완벽한 계산이 아니라 어림짐작
우리는 이름을 좀 붙이는 편입니다. 사실 우리 지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능이라는 거 여러 개 있잖아요. 암기 잘하는 것도 지능으로 치죠, 우리. 그다음 계산 빨리 하는 것도 뭐 지능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왜 뭐 우리 기억 잘하는 애라든지 계산 빨리 하는 애한테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인공지능 컴퓨터한테는 그건 지능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기억 완벽하잖아요. 왜? 데이터 하드에 저장해가지고 불러오는 거니까. 이미 암기력은 인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컴퓨터는 당연히. 그 다음에 계산력도 그 빠름도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죠. 376 곱하기 234.35 나누기 172 이거 컴퓨터는 벌써 계산했잖아요. 우리는 못하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컴퓨터는 바로 계산. 그러니까 이 암기라든지 계산력은 이미 컴퓨터한테 우린 지능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지능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 거는 약간 이러나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지면 이제 걔는 지능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나? 아무튼 근데 맞잖아요. 실제로 계산 잘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와 지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존경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놀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처음엔 그랬겠지만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 충격 먹었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 뭐죠? 알파고 하도 오래됐지만 하여튼 그때 느꼈던 충격도 알파고가 모든 걸 다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완벽한 계산은 아직 안 됩니다. 뭐죠? 오목은 가능하겠죠. 오목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우리한테 오목 이겼다고 해서 막 컴퓨터 와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그건 이제 계산으로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만약에 진짜로 바둑조차도 컴퓨터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완벽한 계산으로 인간을 이기게 되면 우리 별로 안 놀랄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한 거지. 뭐 컴퓨터가 이래 버릴걸요. 근데 그 알파고의 충격도 사실은 계산이 아니고 어린 짐작입니다. 완벽한 계산 아니에요. 못해요, 아직. 근데 그 어린 짐작으로 인간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놀란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짐작이라는 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어린 짐작을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어린 짐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게 왜 가능했느냐? 학습입니다. 학습. 그러니까 완벽한 계산은 학습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건 그냥 계산인 거예요. 근데 어린 짐작으로 좀 더 빨리 더 좋게 뭔가를 달성하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학습. 그래서 뭐 보통 그러니까 아까 머신러닝이라는 게 기계 학습이잖아요. 기계 학습. 기계가 학습하는 건데 그 러닝이라는 이 학습의 다른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통 학습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저는 그 학습이라는 게 결국 시행착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짐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뭐 완벽한 계산이 아닌 이게 왜 아까 얘기했던 그죠? 이 비선형, 이 어마어마한 게 가능해지느냐? 통계적 방법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존 통계 방법은 우리가 통계적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통계는 원래 이제 뭐 확률 수학 뭐 이걸로 가잖아요. 그래서 통계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하여튼 아무튼 자, 확률 이론을 통해서 확률적 정답을 찾는 거예요. 통계 방법은. 그래서 이 확률 이론을 통한 확률적 정답 찾기인데 이게 좀 많이 복잡하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뭐 몇 가지 가정들도 만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많이 가정해서 단순화해서 해왔던 거죠, 우리는. 이 확률적 정답 찾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뭐 미분하고 이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 미분해서 풀고 이래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게 좀 어려우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 지적 능력으로는 그걸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이렇게 찾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복잡한 경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단순화시켜요. 그 단순화가 뭐냐면 직선입니다. 가장 단순한 게 직선입니다. 그래서 선형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2x 더하기 3은 23이라는 건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이렇게 얘기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라고 봐도 되고요. 요 직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방정식이니까 그죠? 풀리죠, 우리. x는 3 넘겨서 뭐 2로 나누면 10. x는 10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통계적 방법이에요. 통계 방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좀 단순화해서 가급적 현실을 많이 우리 이해해보자 라는 거니까 적은 품어로 좀 더 많이 이해해보자라는 효율성을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 통계 방법은. 자, 근데 머신러닝은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란 말이에요. 이 시행착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최선의 어린 짐작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죠. 잘 찾아봐봐. 답을 찾아라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답을 찾아라는 게 아니고 네가 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면서 찾아가봐. 근데 막무가내로 찾아가지는 말고 학습을 통해서 네가 조금씩 학습해서 어린 짐작하는데 막무가내 말고 가급적이면 최선의 어린 짐작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니까 저 시행착오, 학습 통해서 가능한 거죠. 옛날에는 저거 하려면 10년, 100년 걸렸겠죠. 근데 지금 컴퓨터로는 그게 이제 좀 더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능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해졌고, 그 다음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학습을 하려면 아무래도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라는 뭐 이론적인 어떤 지식 틀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여러 학자에 의해서 지금 발전해 와서 가능해졌고요. 학습의 이론적 알고리즘이 이제 가능해져서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하려면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는 학습을 한다는 거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학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학습을 하려면 기존에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해졌죠. 뭐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라는 형태로. 즉 인터넷 기술의 발전인가요? 하여튼 컴퓨터 인터넷 기술의 발전해서 데이터가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쌓여가니까 그 빅데이터가 있어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신러닝이라는 이게 가능한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컴퓨터 능력이 뛰어나서 가능해졌다. 빨라졌다. 그러니까 처리가 빨라졌다. 두 번째, 학습과 관련된 어떤 이론적 알고리즘을 사람이, 학자들이 개발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 학습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그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머신러닝이 가능해지게 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행착오다 보니까 딱 한 방에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는 시행착오다 보니까 복잡한 것도 가능해졌어요. 즉, 비선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은 선형적일까요? 직선적일까요? 아니면 곡선적일까요? 보면 당연히 현실은 복잡합니다. 선형적인 경우가 잘 오히려 없어요, 사실은. 하다못해 키와 몸무게도 선형 아닙니다. 그죠? 공부하는 시간과 성적도 선형 아닐걸요, 아마?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형으로 계속 해왔던 이유는 이 통계 방법으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복잡한 거 불가능한 이 선형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형이라는 한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행착오로 이게 가능해지면서 머신러닝이 가능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요겁니다. ln 자연 로그죠.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10 로그 10 아니고요. 로그 2 자연 로그 ln의 2x 더하기 3x는 33이래요. 요거 여러분들 앞에 2x 더하기 3은 23이었던 것처럼 풀어봐라 그러면 못 풉니다. 제가 아는 한 몰라요.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수학적 지식이 뛰어나서 저거 있는데 그러면 뭐 댓글로 말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수학 지식에 따르면 쟤를 그러니까 closed form이라고 그러죠. closed form. 그러니까 명시적인 형태로 저 x 구하는 방법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없습니다. 제 지식 하에는 모릅니다. 얘처럼 3 넘기고 나누기 2 하면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x로 정리해가지고 x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뭐 x는 얼마는 그렇게 푸는 closed form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은 제 지식 하에는 없습니다. 네. 못 푼다는 거죠. 그러면 못 풀면 못 풀고 끝일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x 방법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x 값이라고 할게요. 얘가 x 값 넣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는 그죠? 는 ln 자연 로그 값입니다. ln 괄호 열고 2 곱하기 x니까 요거 클리어할게요. 더하기 3 곱하기 또 x랍니다. 얘가 33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넣어 볼게요. 2 넣어 보니까 증가하네. 2 넣어 봤습니다. 좀 증가하네. 3 넣어 볼게요. 7 넣어 볼게요. 비슷해집니다. 8 넣어 볼게요. 9 넣어 볼게요. 뭐 12 넣어 볼까요? 넘어갔네. 39. 9 넣었을 때 모자랐고 12 넣었을 때 오버 됐네. 그러면 11 줄여 볼까? 36, 10. 그러면 32점. 거의 가까워졌다. 10.1? 10.05? 10.02? 10.01? 10.0001?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짓, 이게 뭐예요, 이게? 시행착오입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제가. 완벽하게는. 완벽하게 찾으려면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무리수일래나? 답은? 그럼 완벽하게 못 찾죠. 절대로 제가 이렇게 입력해서는 완벽하게 못 찾죠. 만약에 무리수라면. 아무튼 근데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은 완벽한 답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답 찾으려고 하는 최선의 어린 진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의 어린 진작을. 그러니까 엑셀에서 아까 진짜 답 찾겠다가 아니고요. 그냥 해보다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난 만족해. 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하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요게 봐요. 시행착오 하니까 이 문제 우리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답은 뭐 10이라 하자 그냥.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로 번외로 엑셀도 이 시행착오법 있습니다. 지금 요거 함수 들어갔는데 요거 33 나와야 되니까 33 적을게요. 안 적어도 된다. 안 적어도 되는구나. 자, 여기서 데이터인가? 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아니구나. 예측? 가상 분석인가 봅니다. 자, 여기 클릭하고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 들어가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에 여기죠. 요게 이제 우리 아까 이 함수 넣었던 공간이죠. 요식. 여기에 찾는 값이 얼마? 33. 그럼 어디 바꿔서 찾을 건데 얘로 연결했으니까 얘 하고 확인하면 잠깐만요. 나 여기서 편집 못해요. 이거 오류 나면 계속 할게요. 수식 셀이 A3이고 나 큰일 났네. 안 되면 어떡하자는 거지?
바꿀 거 이거죠? 참조가 잘못됐다고? 잠깐만요. 어? 큰일 났습니다. 성능값 33 맞잖아. 바꿀 셀. 뭐지? 아, 이거 되네. 아까는 모르겠어요, 나. 아, 나 잠깐만요. 지금 10.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열받아서. 아, 나 진짜. 잠깐만, 비워놓고 가볼게요.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에 돼 있고, 여기 33 하자고. 그 다음에 얘야, 얘. 아, 여기에 고정 안 되면 되나? 잠깐만요. 엑셀 공부입니다. 엑셀 공부도 중요하니까.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나? 잠깐만요. 다시. 아까 됐잖아요. 그죠? 차, 그냥 이거 한 번 더 클릭할까? 대놓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저도. 왜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는 뭐 하여튼 살짝 당황하긴. 에이, 이래서 더 재밌죠. 늘 얘기하는 제 영상에는 항상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심심하지 말라고. 자, 아, 나 진짜. 어, 개인. 아, 뭐, 이게 공부, 다시 저를 늘 얘기하죠. 이런 깔끔하게 가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깔끔하게 가는 것만 보면 수동적이 돼요. 학습 태도가. 오히려 중간중간에 이런 이벤트들이 생겨야 좀 더, 뭐지?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좀 이따가 이게 다음부터 쭉 할 텐데 실수 무진장하게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졸지 말고 집중 좀 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수를 고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낼 거예요.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잖아요. 목표값 해가지고 아까 그 감동이 덜한가요? 다시 한번 하여튼 얘 값이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면서 보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일 거예요. 제 거 보는 것보다. 아까 그 목표가 찾기 하면 얘가 쭉 값이 바뀌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만족했다 싶을 때 스탑합니다. 얘도 딱 정확하게 33 아니잖아요. 그 엑셀의 목표값 찾기도 시행착오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래서 얘는 효과성이에요. 뭐냐면 가업적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최고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설명과 예측이 좀 다르다라는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현실의 그 복잡함을 가급적이면 많이 더 자세히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가는 거죠. 그 효과성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방법, 기존 통계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복잡한 거 못 푸는 그 한계라는 선형성 때문에 지향했던 효율성인데 이제 그게 극복되면서 효과성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당연히 효과성으로 변할 거라고 봅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효율성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제 또 광고 하나 할게요. 유튜브 영상에 그 P 밸류라는 게 효율성 지향이거든요. 연구자, 사회과학 박사님들께 제가 고함이라고 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P 밸류 이렇게 집착하지 말자. 효과성이 R 스퀘어입니다. 설명력 R 스퀘어 효과성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R 스퀘어 시대로 갈 거니까 뭐 논문 쓸 때 그 P 밸류에 대한 집착은 좀 버리자 현실에서는 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머신러닝으로 가고 있는 세상인데 언제까지 효율성 지향하는 P 밸류 가지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통계적 방법론은 더 바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효과성 머신러닝이 달리고 있는데 무슨 P 밸류에 무슨 P 밸류 5% 하고 있느냐는 거죠. 뭐라 그러죠? 하여튼
계속 그러다 보면 네, 통계 방법은 머신러닝에 잡아먹히죠. 뭐. 물론 잠깐만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머신러닝은 그러면 통계 방법과 완전히 다른 거냐? 그건 아닙니다. 머신러닝도 기본적으로 통계 방법의 지식과 확률적 지식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통계 방법과는 완전 별개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서.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도 통계 방법은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영상 보시면, 네, 박사님들, 혹시 지금 보고 박사님들 중에 보시고 계신 분 계시면,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하여튼 좀 그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부터는 실제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뭐, 이런 쪽으로나, 아니, 뭐, 그런 것도 기회 되면 할래나? 하여튼, 저는 지금 이 영상의, 이 카테고리 영상의 목표는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뭐 교양서적 막 보시면 많이 이제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뭐라 그러죠? 그냥 그런 표피적인 그런 얘기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래밍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이란 프로그래밍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전문가 수준으로 확 가겠다가 그건 나중에 목표 그렇게까지도 가고는 싶습니다만 일단 진짜 기초적인 간단한 것 중심으로 하나씩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머신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저 바다, 그 넓은 바다 앞에 있는 해변가까지 여러분들을 이제 좀 안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또 약간 개념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코딩하는 거 가볼 건데요. 자, 인공지능 쪽은 뭐 반드시 이렇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뭐 전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아마추어가 들어가기에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썬 영상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영상들 보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자, 파이썬. 그 다음에 이 파이썬에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넘파이라든지, 뭐, 판다스라든지, 뭐, 그 중에서도 특히 넘파이를 좀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넘파이 관련돼서는 따로 요 커리큘럼으로 좀 다음 시간쯤에 해볼 생각입니다. 넘파이. 그 다음에 이 뭐죠?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레임워크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텐스플로우로 갈게요. 텐스플로우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텐스플로우와 케라스가 약간 통합된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케라스도 겸하겠죠. 아무튼 텐스플로우와 케라스 겸한 거, 뭐 파이토치도 요즘 좀 많이 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듣습니다. 네, 일단 저는 텐서플로우 중심으로 좀 갈게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네, CNN, 뭐 DQN, 뭐 간 모르겠어요. RNN 요런 게 인공지능 기법들이 있습니다. 또 적합한 그런 것들 나중에 좀 개념들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실제로 코딩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뭐죠? 언어고 프레임워크이고 실제 코딩은 에디터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집기에다가 실제로 우리는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구글 콜랩이라고 부르는 구글 콜래보러토리,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하여튼 구글 콜랩이라고 흔히 칭하는 요거 가지고 할 겁니다. 요것도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걸 이제 가지고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실제로 머신러닝 더더 이제 딥러닝 중심으로 갈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딥러닝 중심으로 갈 건데 일단은 그 관련된 코딩을 직접 우리가 해보면서 그래서 진짜 인공지능 프로그래머가 되면 너무나 그거는 그죠? 너무나 바라는 바이지만 그 쉽지는 않으니까요. 저도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계속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할 건데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거구나. 세상에 이렇게 막 얘기들 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이런 거구나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구현되는구나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 지식들이.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거는 그래도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는 가능할 거예요. 저도 했는데요. 당연히. 저 큰 공과 아닙니다. 네. 갑자기 실망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더 여러분들 아마추어에게 더 적합한 안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